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어딜 가느냐. 류지광 팀장의 오늘 선곡 청춘을 돌려다오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 거의 모든 분들이 외치고 싶은 그런 말일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음만은 늘 청춘인데 야속하게도 우리의 건강은 가는 세월 앞에 직격탄을 맞게 되곤 하죠. 저는 요즘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감기도 자주 걸리고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 때문에 아이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싶어요. 아. 저는요 요즘 삭신이 쑤시거든요. 무릎 관절이 심해서 난간 없이는 아이고.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래요. 참 한 살 한 살 늘 때마다 아픈 것도 왜 같이 느는지 속상합니다. 네, 우리 몸은 평생 숱한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통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계속되면 우울증을 유발하고 불면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통증 중에 여성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날 때 산통이죠. 네. 근데 산통보다 통증 수치가 높다는 이것. 와. 65세 이상의 여자 2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이 질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어머니? 뭘까요? 자, 1번. 네. 청춘. 네. 네, 우리 20번 어머니. 허리 아플 때 제일 통증이 심한 것 같아요. 허리 통증. 네. 허리 아, 통증. 허리 통증. 네. 예. 대상포진이요. 아, 대상포진. 이거 고통 심하죠. 저요. 치통이 아닌가요? 아, 치통 아프죠. 예. 아, 치통 있지.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관절염입니다. 어머나. 네. 관절염? 네, 통증은 아주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것을 수치화한 와스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아픈 건지 점수로 표현한 건데요. 평균적인 와스 점수를 확인한 결과 산통이 8점인 반면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통증이 무려 9.1이나 됐다고 합니다. 야, 9.1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와. 아니, 관절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줄은 몰랐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네요.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어떻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점검은 하셨습니까? 자동차? 웬 자동차냐고요?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자동차 점검은 필수인데 우리의 관절 건강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도 겨울철엔 우리가 수시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 줘야지 망가지지 않고 오래 타잖아요. 무릎도 평소에 수시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은 안 겪어본 분들은 몰라요. 맞아요.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관절염 통증 때문에 일상은 물론이고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어떤 사연인지 우리 지금 만나보죠. 한 번인가 와봤는데 그 이후로는 줄곧 문이 닫혀 있어요. 아, 그 카페요? 거기 항상 지인들이 보면 항상 불 꺼져 있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문도 안 열고 카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불이 꺼져 세상에.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장사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닫혀 있네요, 진짜. 불이 꺼져 있네요. 잠시만요. 네, 혹시 이 가게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게 된 거는 한 5년 정도? 이 자리에선 한 3년 됐어요. 장사를 한동안 안 하셨나 아니, 봐요. 어디 하셨나 해외 봐. 다녀오셨나? 네.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할 일도 많네. 등산하러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쳐서 아픈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검사해 보시더니 아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아이고, 관절염이셨구나. 슬프더라고. 나 이제 5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슬퍼갖고 엄청 울었어요. 진단받는 날. 다리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고 뭐 정말 악소리도 못 나게 숨이 딱 막힐 정도로 아파. 어르신들이 왜 아프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어렸을 때는 그게 안 와닿는데 지금은 와닿아요. 어떤 날은 진짜 죽으면 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어요. 이게 관절염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이런 일상을 유지하기도 그쵸. 힘들어요. 안 그래도 카페 일이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유. 카페 일이 계속 서서 일하고 종종걸음 쳐야 되니까 그 무릎이 더 많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많이 아파요. 다리도 그냥 퉁퉁 부어가고 다리가 웬만한 남자들 아이고, 많이 부셨네. 아이고. 서기 씨도 힘들겠는데. 부종이 있으시구나. 다리가 엄청 부으셨네, 진짜. 언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왜 문이 안 열려 있었어요? 아팠어. 어머. 정말 어디가 아팠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거든. 진짜?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문 여는 거예요? 열어야지. 제가 이게 불규칙하게 여니까 단골 손님마저도 점점 다른 데로 이동하시죠. 다른 데 한번 발길 옮기게 되면 또 다시 오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익숙해졌으니까 또. 저는 이게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이 무릎 때문에 더 힘드니까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요즘은. 아이고. 아이고. 아유, 마음 아파. 다리가 진짜 많이 부으셨다. 근데 다 펴지질 않네, 무릎이. 스트레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굳는 느낌도 들고 더 아파서 스트레칭 할 때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도 안 하면은 이제 거의 영영 못 쓸 것 같아서 참고 하고 있어요. 퇴근하셨구나. 해가 지기 전에도 퇴근하셨네요. 저게 뭐죠? 무릎 관리하는 기계인가? 무슨 마사지 기계인가 봐. 아,
저희 딸이 첫 번째 취업했을 때 저한테 사준 그 구두가 있어요. 근데 그 구두를 재작년부터 못 신었어요. 신발장에 그냥 거의 모셔놓고 있는 게 제일 슬퍼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신어봤거든요.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슬리퍼 사신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제일 슬프더라고요. 엄마 이뻐 보이라고 사줬던 구두를 이제 못 신는 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또 걸을 때 이 무릎 관절을 안 쓰면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움직일 때마다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분께서 오늘 그 무릎이 안 좋으셔서 나오셨을까 그러니까. 걱정이 글쎄 됩니다. 말이에요. 자, 홍혜승 어머님 나와 주셨나요? 홍혜승 어머님 나와 주셨나요? 아, 어머, 나오셨네요. 어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참 무릎이 아프면 어디 선뜻 나서게 되질 않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올 생각을 하셨네요. 아직 젊잖아요. 그럼요. 저는 왜 이 나이부터 고생을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배워보려고 용기 내서 나왔어요.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저 아까 그 관절염 통증이 출산보다 더 높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 그 정도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든데 수시로 그냥 뭐 어른 다리를 반으로 찌르는 느낌? 쑤시는 느낌? 심할 때는 제가 이렇게 두드려도 마비된 느낌이어서 거의 어머. 통증을 모를 정도로 있어요. 특히 무릎을 혹사시킨 적도 없는데 관절염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보통 50대 이후에 관절염이 생겼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관절의 노화는 20대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래요? 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은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데요. 과하게 움직이는 것만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은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 네, 체중이 50kg인 사람의 무릎 하중을 살펴볼 건데요. 가만히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 서 있는데도 바로 체중의 1.2배인 60kg입니다. 세상에. 야, 가만히 서 있는데 60kg인 거예요? 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건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60kg 정도 되는 어머님을 제가 한번 업어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니까? 아니,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조금 더 저기 이쪽에는 어머니들 안 계신 것 같고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60 전 정도. 60 두 번 더듬은 거 보니까 60 넘는데. 60. 아 그럼 어머니 잠시만 제가 자 야. 업혀보시죠. 네. 20kg가 3개예요. 업혀보시죠. 20kg가 3개예요. 잠시만요. 어머니 잠시. 처음부터 너무 기대시면 어머니 잠시만. 어머니 잠시만. 아니 어머니 무거워요. 뭐야? 아 60kg가 어마어마하네. 그렇다면 평지를 걸을 때 받는 하중은 몇이나 될까요? 덜할 것 같은데 걸을 땐? 아 오히려 더 가볍다. 분산이 되니까. 평지를 걸을 때 받는 하중은 무려 100에서 150kg이나 됩니다. 뭐야? 계단을 내려갈 때 하중은 얼마나 될까요? 걷는 것보다 2배나 높은 300에서 400kg. 어머나. 야. 어머나. 네, 그리고 만약 쪼그려서 앉는다면 무려 450kg의 와. 하중이 무릎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 7명에서 8분을 제가 업은 거예요. 지금 50kg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체중에 따라서 무릎이 받는 부담은 천지 차이거든요. 네, 정상 체중에서 1kg만 증가해도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상생활만으로도 무릎 관절은 엄청난 하중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1kg의 파급력이 엄청나네요. 야. 정말 우리 다 무릎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사과해요 빨리 무리하지 어머니들. 않을게. 너무 애썼어. 무리하지 않을게.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미안하다 내가. 아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 하루에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을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난 수만 번은 될 것 같아. 수만 번. 숫자로 못 세죠. 진짜 몇백 번 이상 움직일 것 같은데. 1000번 이상 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관절을 움직이는 횟수가요. 무려 10만 번, 10만 번 정도입니다. 어머나. 우와 전체 관절. 네. 10만 번이요? 관절염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연골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마모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연골은 관절의 부딪힘과 마찰을 흡수하는 천연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고작 3mm밖에 와, 되지가 않습니다. 3mm 요? 네. 3mm가 어느 정도냐면요. 껌 3장 정도의 두께가 와.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얇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남성분들이 이 정도고요. 아. 여성분들은 한 장이 빠집니다. 아 왜요? 또. 어머 너무 얇다. 고작 2mm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연골을 쓰면 쓸수록 닳는 일종의 소모품 같은 존재라는 어떡해. 거죠. 이렇게 얇은 연골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한번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건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동차도 부지런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주면 한 30년 이상은 쌩쌩 잘 나가잖아요. 네, 우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염증도 줄이고 혈액순환까지 잘 챙겨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을 초기에 잡으려면 무엇보다 지금 내 무릎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무릎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나의 무릎 관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많다 또 지원자가. 자, 그러면 16번 어머니, 35번 어머니. 그러면 테스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집에서 두 분이서 함께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뭐 친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어머니 저하고 이제 마주 보시고요. 자, 손을 이렇게 맞대주세요. 뭐 깍지를 이렇게 낄게요. 어머니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지금 한쪽 다리로 서셨잖아요. 그쪽 다리를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가볍게 구부려 주세요. 네, 네, 이거. 네, 네. 이거. 벌써 이게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조심하세요. 자세부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검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90도씩 180도를 회전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어때요? 어머니 무릎이 어때요? 벌써 이 정도 각도에서 벌써 소리가 아이고, 나오네요. 아이고, 90도를 다 못 갔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반대 방향으로 이번엔 가볼게요. 천천히. 이쪽도 아프시네요. 아이고. 자, 이제 서시고요. 똑바로. 이제 반대 다리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 다리로 서시고 왼 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네, 오른 다리 마찬가지 20, 30도 구부려 주시고 다시 돌아볼게요. 여긴 더 못 도시네요. 예, 한 20도 도니까 바로 통증이 나타나시고요. 반대쪽으로도 벌써. 예,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이제 무릎이 틀어지잖아요. 이럴 때 무릎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무릎 안에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었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어머니도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실까요? 자. 어머니 그래도 잘 좀 버티시는 것 같고요. 제가 천천히 돌아볼게요. 그래도 악소리는 안 나오시네요. 자, 90도 돌았고 이제 반대쪽으로 또 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쪽은 잘 버티셨고요. 반대쪽 다리 다시 해볼게요. 예,
오른다리 마찬가지로 2, 30도. 이쪽은 벌써 휘청휘청 하시죠.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돌아볼게요. 근데 아까 네, 왼쪽보다 조금 안 왼쪽보다는 조금 안 좋으신데 그래도 아직은 뭐 아주 심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는 조금 짐작은 했었어요. 아, 근데 막상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충격이 오네요. 그렇죠. 관절염이라는 게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걱정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관절염 그것이 궁금하다. 평소 관절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이 어머니 50분들이 다 미리미리 적어주셨거든요. 제가 하나씩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관절염 약은 내성이 생긴다는데 진짜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떤 어머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관절염 약이 내성 생긴다고 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좀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약이 꼭 필요한데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관절염 약이 수백 가지는 되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줄이거나 변경하면서 쓰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약만 이렇게 10년 이상 뭐 똑같이 처방해서 내성이 생기게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무릎 수술할 때 양쪽 다리 동시에 하는 게 좋은가요? 어디 계세요? 이 질문. 네, 4번 어머니. 한쪽 무릎만 아파도 양쪽 다 수술해야지, 안 그러면 둘 다 망가진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한쪽 무릎만 아프면 한쪽만 수술하시는 게 맞고 양쪽이 아프시면 양쪽을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양쪽 무릎이 다 아프고 예를 들어서 오다리 변형이 좀 심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우리가 근위경골 절골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쪽 다리만 그럴 때 하게 되면 오히려 양다리의 균형이 깨져요. 한쪽 다리는 오다리 그대로 남아있고 한쪽은 반듯해지면 오히려 이제 골반이나 허리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수술한 다리도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양쪽으로 하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 다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뽑을게요.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던데 맞나요? 이 질문 쓰신 분? 네, 33번 어머니. 주변에 관절염 심한 친구들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참고 미루더라고요. 잘하는 건가요?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약 15년에서 20년으로 보는데 수명이 다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수술도 까다롭고 예후가 첫 수술보다 좋지 않아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가급적 늦추어 일생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대 초중반 정도가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70대 전이라도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생겼다거나 수술이 아닌 다른 뭐 약물이나 주사치료 했는데 효과가 없으신 분들, 엑스레이나 MRI 찍어서 무릎 전문의가 이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권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무릎 관절 수명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겨울에 특히 많은데요. 관절염은 날씨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변화에 민감합니다. 한의학에서 관절염의 주요 원인은 풍바람, 한추위, 습기와 같은 찬 기운에 의한 것인데 겨울에는 낮은 기온이 신경을 자극하고 조직을 수축시켜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더욱 나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과 관절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체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체의 혈류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펌프 작용에 의해서 촉진되지만 하체 근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그 작용이 저하되어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다리 쪽에서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와 영양이 전신에 제대로 닿지 않는 데다가 노폐물까지 축적되어 혈관에 염증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야 관절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관절염 그러면 이 뼈의 건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혈관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네요. 네, 관절염을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에 해당하는 질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머나. 진짜? 어머. 아니 우리 23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 무릎은 뼈인데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는 건 이 염증 매개 물질 때문인데요.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신체 곳곳으로 이동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뇌를 공격하면 치매와 뇌 손상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관절에서 시작된 그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면 활동량과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무릎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만에 당뇨까지 생기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성인병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관절염과 관련된 만성염증이 혈관에 영향을 끼치면 주변의 미세혈관들이 점차 손상되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관절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되는데 이 심한 통증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 관절염에서 해방됐다는 분이 계세요. 68세인데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연습실 같은데요? 줄줄이 나오세요. 줄줄이. 어디서 다 나오시는 거야? 아니 모델들이신가? 이야. 야, 뭐 걸음걸이부터 벌써 뭐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네요. 안 아프니까 어딘들 못 가겠어요? 잃어버린 날개를 되찾은 것 같아요. 아플 때는 다리 한쪽을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 어머나.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뭐 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위기라고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관절염이 있으셨구나. 그러셨구나. 제가 오래전부터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을 때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서 있는 직업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거는 둘째치고 내려갈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옆에 난간 붙잡고 앉아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아니 무릎 아니 무릎 아픈 사람은 이야. 구두 끈도 못 끄는데 웬일이야? 와, 어머나. 멋있다. 어머. 와. 세상에. 와. 세상에나. 아, 지금 대만족이죠. 뭐 신혼부 내려면서 그냥 삶 자체가 조금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야, 스포츠 댄스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누가 저분한테 관절염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 궁금합니다. 세상에. 뭐지? 아, 오이. 아니, 오이잖아요. 오이. 오이를 왜 갑자기 쓰시실까요? 잡수실라고. 마사지 아닐까? 마사지? 얼굴 아니야, 마사지? 잡수는 거죠. 잠깐만. 드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 진짜? 뭘 약간 식초에 절이시려나? 오이물? 아, 오이물이요? 오이물이 무릎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오. 원래 그 퇴행성 관절염 앓으신 분들은 집안일이 힘드십니다. 잘하시네. 뭐예요? 저게 뭐죠? 벽에? 벽에? 저 수면 베개인데? 그러게. 이 베개는 저의 애착 베개인데 내가 생활하는데 늘 곁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늘 들고 다니고 무릎에 좀 영향을 주고 싶으면 발도 얹어놓고 또 잘 때는 이 발 끝에다가 놓고서 발을 묻지 않게. 얹어놓고 네.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애착 베개. 나는 그냥 안 아픈 상태로 이대로 생활하는 거가 꿈이고 친구들하고 좀 해외 여행도 가고 다시 도전할 거예요. 아니, 호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와. 야. 어머나 세상에. 멋있으세요! 멋있어요. 야, 아니 걷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아니 관절염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걸을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무릎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도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나. 여전히 서 있는 시간이 많지만 통증도 없고요. 제가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춤을 출 수 있는 정도라면 설명이 될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게요. 제가 관절염이 점점 심해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아프니까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다 일까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절이랑 혈관을 좋다는 것을 챙겨 먹고 하체 운동도 많이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철저하게 관리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거에 선뜻 도전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뭐 시니어 모델로 워킹하시고 스포츠 댄스 하시고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다들 우리 다 부러워서 부러움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어머니. 집안에서 계속 발밑에 베개를 두시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하, 저도 보면서 궁금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박 선생님? 네, 우리가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목과 허리, 무릎 관절 등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의자에 눌려서 혈액순환 또한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이때
발 받침대를 사용하면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어느 정도 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들고요.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무게중심이 조금 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척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하체 피로감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발 받침대는 발을 올렸을 때는 엉덩이보다 무릎이 살짝 높아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넣은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관절에 좋은 건가요? 네, 오이 물에는 실리카와 망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골격을 강화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이의 실리카 성분은 근육 성장을 돕는데요. 그래서 낮에 오이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이 관절과 연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수봉 어머니도. 아까 집에서 따로 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는 건데요.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이에요. 혈관이랑 관절에 좋다고 댄스 스포츠 같이 하시는 친구분께서 추천해서 먹고 있어요. 이름부터 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거죠? 좀 생소하실 거예요. 크릴 오일, 히알루론산, 아스타잔틴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크릴 오일 이거는 저도 좀 들어봤는데 그게 새우 닮은 거 크릴이.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네, 크릴은 청정 해역 남극의 심해에서 서식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새우를 닮아서 크릴새우라고도 하는데요. 먹이사슬 최하위에 속해 있어 안전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릴 오일 역시 어획 즉시 크릴에서 뽑아낸 기름으로 만든 안전한 원료인데요. 크릴 오일은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혈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서 크릴 오일을 먹었거든요. 네, 잘 드셨습니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주 원료인 크릴 오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으로 불리는 DHA와 EPA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크릴 오일 섭취 시 중성 지방이 감소했음을 확인했고요. 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관절염 등 체내 염증이 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투명한 관을 무릎 혈관이라 가정하고 이 검정 철가루를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혈관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혈액의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결국은 가장 취약한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게 되면 오, 붓는다. 오, 붓는다. 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을 줄여주게 되고 원활한 혈액순환이 가능해지는 모습입니다. 염증 물질이 많을 때에는 불안정한 관절에서 관절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콤프라는 지표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 내 콤프 농도는 골관절염의 발생이나 진행을 감지하는 초기 진단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의 경우 골관절염 환자의 혈액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농도로 확인되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섭취한 관절염 유발주의 콤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크릴 오일에는 인지질 성분이 풍부한데요. 인지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세포 내로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 밖으로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크릴 오일 속 인지질은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로 불포화 지방산의 흡수를 돕는데요. 때문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크릴 오일 등 복합물에는 크릴 오일 말고도 두 가지 성분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또 다른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 하면 우리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원래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연골의 구성 성분인데요.
아까 관절도 자동차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주면서 관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히알루론산은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관절 활액 내의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10년 사이에 무려 10.5%가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체내에서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마지막 핵심 성분은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네, 바다나 호수에 서식하는 미세 조류의 일종으로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원료인데요. 아스타잔틴이 눈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아시는데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때 아스타잔틴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이 항염증 인자 조절을 통해 관절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관절염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데 어떻게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관절에 어떻게 염증이 생기고 사라지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제가 모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색깔 예쁜 빨간 액체를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의 아스타잔틴으로 가정하고 제가 이것을 이제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이 건강한 상태일 때 이렇게 움직임에 전혀 불편함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릎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데요. 네. 네.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찌릿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이럴 때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 아스타잔틴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염증이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혈관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무서운 게 혈관에도 염증을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심혈관 질환에서도 아스타잔틴이 도움이 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앞에 비커에 담긴 요오드 용액을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 크릴 오일과 아스타잔틴이 합쳐진 경우는 어떤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와! 네.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릴 오일을 복합물을 먹은 후로 무릎이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염증도 줄어드는 거겠죠?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이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청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했고 무릎의 염증 및 연골 파괴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쥐의 왼발, 오른발의 체중 부하 비율을 관찰해 관절염 유발쥐가 느끼는 통증을 수치화해봤는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섭취군의 연골 조직 구성 성분 변성이 개선되었고 관절염 평가 지표인 맨킨 스코어 역시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염증이 감소하면 통증도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인체 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성인 대상으로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통증 척도인 마스 점수가 감소했고요. 신체 기능 점수 또한 개선돼 관절 건강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료인지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야 시간이 다가기 전에 사람이야 그대의 손을 붙잡고 사람이야 달콤한 나의 미소로 그대를 사로잡을래 사람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채널 A